네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면 네요. 지금 아프면 안 나? 오히려 그치 나 그치. 오히려 좋아. 그래 3주 뒤에 아픈 거보단 낫겠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유 오늘은 연기문학 진도를 좀 빼는 걸로 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독서 지문 해설은 다음 주부터 몰아서 조금 할 테니까 그래도 계속 읽어보라는 건 좀 읽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그거는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오늘은 연기결심 보도록 할게요. 혹시 교재 안 갖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연기결심하고 EBS 기출, 펭귄이죠? 그거 두 개 필요합니다 오늘. 오늘 두꺼운 거 아니에요? 네네. 단톡을 안 보셨군요. 아니 그래도 책은 갖고 오는 줄 알았지. 네, 갖고 왔으면 됐습니다. 뭐 운동도 하고. 제일 먹었는데. 잘하셨어요. 연계결 지금 34 이쪽이지? 으쌰. 그거 정업살 잘 아니에요? 네, 34쪽일 겁니다. 연계결 지금 34쪽. 네, 정업사부터 시작할게요. 근데 이 정업사 참 유명하고 많이 봤죠. 좋습니다. 예. 자, 조심할 거 몇 개만 체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연계 문학 밀린 거 고정 문학들 조금 끝내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이랑은 이제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양지고 2학년 여러분들 후배죠. 양지고 2학년. 1학년 양지고 1학년 2학년 말고 아유 이 새끼. 근데 거기가 그 평균이 한 30점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 그래서 학교 전체 1등이 한 명 있는데 단독 1위인데 걔가 80점대래요. 80점 후반대. 그래서 아니 한마디 하면 그냥 신났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서 이제 그러냐 해서 오늘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풀면 그냥 우습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1학년이 풀 수가 아예 없는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뭘 것 같습니까? 고전? 네, 고전 문학을 그냥 모든 선지에다가 다 외부 지문 고전 문학을 넣었더라고요. 개거이.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입장에서는 아직 해석하는 것도 안 배웠고 뭐 많은 작품을 접한 게 아니라서 기초 어휘도 잘 모르고 한 상태에서 책력에 시간 가는 줄 서간에 모르나니 이걸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그래서 아예 못 풀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고전 시가가 확실히 처음 시작할 때는 큰 벽으로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니죠. 우리한테는 오히려 해석만 가능하다면 현대시, 현대소설 아니 독서랑도 비교해도 좋고요. 다른 영역에 비해 고전 시가가 가장 쉬운 거 눈치챘어요? 해석만 성공한다면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다른 영역에 비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고난도 추론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끽해야 심화 추론 요구하는 저번에 뭐 춘향전 보기 깔린 거 그 정도나 조금 우리가 신경 쓰면 되지 고전시는 해석만 성공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너무 사실 현대 기준에 봤을 때 조금 유치한 시가 나오게 되거든요. 어쨌든 1학년이 그 벽을 느꼈다고 해서 나도 좀 당황스럽더라고. 외부 지문을 내신할 때는 웬만하면 나도 안 해서 딱 시험범위에 들어간 작품 위주로만 선지를 구성하고 문제를 구성해서 계속 풀렸는데 뭐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족보다 큰 문제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자, 오늘 우리가 고전 문학을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이 양지고 1학년의 매운맛이 알려준 것 같아요. 예, 고전 문학은 해석을 잘 해가야 됩니다. 이 시가 그대로 나올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전 문학을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가서 뭐야 내가 준비한 고전 문학이 안 나왔잖아 라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연계 문학의 가치는 이 안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따로 번역해 주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휘를 체크하는 데 더 힘을 쓰지도 거기에서도 가치가 있어요. 작품이 같지 않더라도 같은 어휘가 어차피 겹치거든. 그 부분은 이제 해석을 안 해주고 원문을 실어주게 되어 있어요. 약간 비단 작품 공부뿐만 아니라 어휘를 신경 쓰면서 우리 오늘 고전 문학을 잘 마무리해보자고요. 좀 중반까지는 좀 널널한 작품들이고요. 뒤에 조금 빡센 것들이 좀 있어요. 사제곡이라든지 이런 가사들이. 가사는 조금 신경을 쓰면서 보고 나머지 이렇게 좀 쉬운 고대가요라든지 시가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업사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내신에서 했을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기억을 떠올리면서 좀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연기 결심 34쪽이에요. 정읍사. 이것도 이제 할 얘기가 지금 아닌데 사실 정읍이 지금도 이 지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스. 전라도 또 이제 익산 아래인가 위인가? 여튼 그 근처. 거기에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갔던 공간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갔어요. 한 몇 년을 갔어요 여기를. 언제부터? 20대 초반부터 한 2, 3년을 갔었고요. 그리고 20대 중반 때도 한 1년 정도 갔었어요. 20대 초반 때 갔었던 이유는 괜히 얘기했나? 처음 만난 여자친구가 여기 지역 사람이라서 여기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난 이제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알바로 제가 그래도 남들 앞에서 안 떨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알바로 행사 일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전 대학교 다닐 때 학비도 벌어야 되는데 과외만 벌어서는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MC 일입니다. MC. 돌잔치, 결혼식 이런 데 가면 사회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친구들이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MC를 초빙하는 거지. 그래서 그 일도 꽤 있었는데 그 중에 1년 정도는 여기 정읍에 있는 모 그 뷔페랑 계약을 해서 거기 전속 MC로 잠깐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참 추억이 많은 공간이에요. 그 집 돈 안 떼먹고 안 줘갖고 1년을 미지급했어요 그 자식들이. 내 밀린 그 행사비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배운 게 법이라고 또 강제 집행을 또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려고 했는데 그 뷔페가 못 준 이유가 망했더라고요. 그게 없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업체가 대표 이제 법인이나 기구 단체가 없어지면 그걸 소유했던 사람한테 그 밀린 그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얘기가 될 텐데 한참 된 10년 된 얘기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그 뷔페의 사장이었던 사람한테 월급을 달라고 청구해야겠다, 밀린 거 주세요라고 청구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부부가 있었거든요. 이혼하셨더라고. 또 알아보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진짜 오랜만에 법전 뒤져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막 법 뒤져보면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받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받아낸 것도 참. 34쪽 미안 정읍사. 정읍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전라도의 그 정읍이 맞고요. 이 가요는 유일하게 고대 가요 중에 유일하게 백제 전라도가 백제 구역이었잖아 삼국시대 때. 그 백제에 유일하게 전해지는 가요입니다. 참 이 고대 가요는 특징이 뭐냐면요. 원래 형태가 잘 안 남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미 너무 옛날이고 이게 기록됐을 때는 그 한자로 번역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라서 원래 형태에서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다만 이 정읍사가 우리 1학년 내신 때도 보고 수능 완성에도 떡하니 박혀 있고 그냥 고등학생들은 거의 다 아는 이유가 거의 유일한 고대 가요인데 원형이 남아 있는 노래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대 가요는 뭔지 아세요? 공무도화가, 황조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배운 또 고대 가요예요. 근데 그런 거 해석은요 현대어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저기 나는 암수 깨꼬리 사이 정다운데 내 몸은 누가 돌아갈 곳. 그냥 우리말이야. 공무도화도 똑같아요.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그 물을 건너시네. 그냥 우리말이야. 왜? 한자로 기록돼서 전해지다 보니까 현대어로 번역해서 우리한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가요는 안 어려워요. 고대가요 자체 장르를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하나만 신경 쓴다면 오늘 할 지금 정읍사. 이거는 원래 형태가 남아있어서 옛말의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케이스예요. 자, 물론 한자로 갔다가 훈민정음 형태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조선시대 때 번역해 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형태가 그나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고대 어휘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말이에요. 오늘 연기하는 목적 어휘를 체크하기 위한 겁니다. 자, 시작해보면 달하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하는 조선시대 때 나왔던 폭격조사입니다. 이 하를 체크해봅시다. 하. 문법을 공부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잘 알고 있겠죠. 이 하가 높임 혹격조사라는 중세국어 이론인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법적 이론이 문학적으로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하는 혹격조사,
부를 때 쓰는 말이래요. 부를 때. 이 명사 뒤에 붙여갖고 누군가 부르기 위해 쓰는 조사가 이 호격조사인데 뭐 예를 들면 수병 아 이런 거 수병 아 그러면 수병을 부르는 말이 되죠. 봉수 야 아 야가 현대에 남아있는 호격조사인데 이 중세 때 조선시대 때는 이 하라는 형태의 다른 형태의 호격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번역해야 돼요. 이 지금 번역하면 님이시여라고 번역이 됩니다. 님이가 아니라 님이시여. 눈빛이 이상했어. 님이시여. 약간 존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써둘까요? 표현법? 어차피 어휘만 체크하면 되니까 돈호법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돈호법. 이 달하에서 하 때문에 돈호법이 성립하게 되고요. 써드릴게요. 대화체 성립하고요. 이 한 글자가 정말 많은 표현법을 담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달을 지금 불렀으니까 달은 자연물이지 인물이 아니거든요. 사람처럼 표현했네요. 의인원까지 세 개가 요 한 글자 하라는 한 글자로 다 성립하게 됩니다.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온다면 내올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달하, 달림이시여, 높이, 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중세국어 하신 분은 보기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두세요. 곰은 강세전미사 곰입니다. 강세전미사예요. 뭐 현대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좀쯤 됩니다. 좀. 그 높이 좀 이 정도 느낌이에요. 자, 높이 좀 도드시어. 약간 달한테 높이 좀 도드시어서 뭐 하려고 시키나 봐요. 다음 어기야. 이거는 그냥 여음구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도 알아둡시다. 이거 여음이에요. 여음구란 말 취소. 여음. 이 여음은 가끔 보기로 교육청에서 몇 번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공부하니까 좀 보자고. 영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한 조흥구라고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용어를 써갖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풀어서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선지가 출제하든가. 여음 조흥구라는 말은 풀어서 하자면 그거예요. 의미 없이 흥을 돋우는 어휘,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선지에 충분히 출연할 수 있는 선지 패턴이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뜻도 없고 그냥 으쌰 빠밤 정도예요. 머리곰, 자 멀리 좀 빛이 오라, 비춰주세요. 빛이 오시라, 비춰주세요라고 번역하면 되겠네요. 달에게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기원이 담아있는 몇 안 되는 또 작품 중에 하나예요. 다음, 자 나머지 다 후렴구, 여음구입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빠밤빠밤. 자 그다음 오타가 있어요.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X 해주세요. 잘못 들어갔어요. 한자가 죄송. 앞에다 두라고 한 거를 이걸 그냥 이렇게 한자로 번역해서 놓을 줄이야. 세상에. 이 전은 이게 뒤에 있길래 내가 이게 수정 이거 검토할 때 이거 앞에다 넣어주세요. 이제 앞에다 넣어주세요. 전이라고 써놓고 이제 넘긴 거거든. 그랬더니 전을 붙여서 이 앞에다 넣었네. 아이고 씨. 제 아내 될 사람이 만들어준 겁니다. 자, 저제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이거 시장애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저라는 말은 저자라는 말은 아직도 써요. 저자 모음 단순화 해볼까요? 저자라고 하는데 책쓰니 말고요. 책쓰니 말고 저자라는 말 지금도 이렇게 써요. 저잣거리라고 사이쇼 써서 씁니다. 이 저잣거리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이게 이 작품 정업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이거만 해석하고 끝나는데 시장이잖아. 시장. 저작거리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시장. 자 작가가 여기는 안 써있는데 어느 행상인의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저제 시장에 여기에 부사격 조사 애가 붙은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저제 녀. 자 녀 동그란 지금 반드시 별표. 저는 중세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를 한 2,000번 들으셨을 거예요. 알지? 여다라는 말 너무 지겨워. 왜? 너무 많이 나왔어. 고전시가 나왔을 때 이 여다는 이제 번역 안 해줘요. 가다 살다입니다. 가다 살다.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게 돼요. 가다, 고 혹은 살다, live.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해요. 이 여라는 키워드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줍니다. 잘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신 거요? 예. 가신 건가요? 라고 번역하면 돼요. 여기서는 가를 선택합시다. 가. 자, 붙여 읽어볼까요? 시장에 가신 건가요? 그치?
빨리 한다고 하는데 좀 시간을 끌고 있네요. 계속 갈게요. 자,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말을 걸고 하고 있냐면, 자, 이것만 조금 조심해보자. 이거는 왜냐면 이번 그 선지에 있어서 청자를 호명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인가요? 혹시 저제 여러신고요 여기 그건 아니에요. 청자가 호명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문맥상 추측할 수 있어요. 남편이에요. 남편아 시장에 가 있니? 갔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선지에 청자를 호명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 이 선지가 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자 호명 여부도 우리도 좀 생각해봐야 돼요. 아 근데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죠. 청자가 호명 안 됩니다. 하지만 말을 건네는 방식 맞아요. 청자가 호명되지 않았는데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체가 성립한다고. 그 다음 증대는 내신처럼 할 필요 없겠지. 증대는 여기 증대라고 되어 있구나. 대는 지금도 써요. 장소라는 뜻입니다.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써. 가운데, 더러운 대 이렇게 장소라는 뜻으로 대가 지금도 쓰이게 됩니다. 그럼 이 진만 해석하면 되겠네요. 진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지다라는 거 알게 되겠습니다. 진. 근데 이 진이라는 말은 또 재밌어지는 게 지다의 관용 사용 어미로 볼 수도 있고요. 지다에다가 관용사 넣었다. 아니면 질다에다가 붙였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문법 공부하신 분 또 알겠지만 이 어감 받침 리을은 니은 앞에서 탈락합니다. 오늘 날다 먹는다는 는을 넣거든요. 근데 여기를 날른다라고 하나요? 난다. 네, 리을 탈락하고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 어떻게 하자는 걸까? 지다. 자, 뭐 했어요? 해가 지다예요. 해가 지면 어때요? 어두워요. 지금이야 이제 밤에 돌아다녀도 불 화려해서 뭐 전혀 위험할 거 없지만 옛날만 해도 해가 떨어지면 아무런 인공적 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새까맣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약간 증대, 해가 지는 곳이라고 번역한다면 까마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번역하게 되는 거고요. 이 증대를 위험한 곳이라 번역한 이유가 바로 1번이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질다 갖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질다, 여러분들 반죽할 때 아유 반죽이 왜 이렇게 되게 됐냐 라고 엄마가 좀 하지 않나요? 혹은 아유 반죽이 너무 질게 됐다 라고도 하죠. 질척거리다 라는 뜻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흐물흐물 뻑뻑 그 느낌 알죠? 반죽이 질다 할 때 그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늪지대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거든요. 만화 영화 생각해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만화 캐릭터가 늪지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나요? 그리고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석해도 당연히 위험한 곳이라고 해석이 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많이 봤던 내신용입니다. 질다가 근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질척거리다를 어감을 지금도 써. 질척대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질척대다. 야 언제 질척된다고 하냐? 헤어져 놓고서 못 잊어갖고 맨날 이제 언급하면 그거 질척된다고 하지 않아요? 저를 가르치셨어요. 우연이야. 질척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모양새를 우리가 질척대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현대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를 뭘로 보는 거야? 술집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여자가 오빠 놀다가 하면서 이제 질척대는 곳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위험한 곳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술집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보기용 문제죠, 사실상. 보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 가능한데 이번 시험도 이번 평가원들 보니까 다 보기 조건에 따라 해석하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따라서 뭘로 해석하냐에 따라 이 증대 해석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화자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거는 걱정. 이거 걱정인데 좀 다른 스타일의 걱정이죠. 저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마음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거. 어차피 이런 해석들은 다 필요 없어요.
정서, 화자의 정서를 도출하는데 무엇이 관여하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면 질척대는 곳에 가면 혹시 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아내의 화자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또 옛날 문학의 또 특징이고요. 자, 드데울 쉐라 있네요. 쉐라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우 지겹다. 쉐라 종결어비 정확히는 리을 쉐라인데 그냥 쉐라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뭐뭐 할까봐 두렵다.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번역 안 해줍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드대 디디다 디디다 땅에 발을 디디다. 자 됐네요. 위험한 곳을 디딜까봐 발에 디딜까봐 두려워요, 걱정돼요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지지만 어쨌든 디딜까봐 두렵다. 너 술집 갈까봐 내가 좀 걱정하는 거 내가 좀 걱정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어기어 어경돌이 후렴구 넘어가고요. 마지막은 어느 이다 놓고시라. 이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어느 곳에나 어느 곳에든 놓고시라 놓으십시오 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어느 곳이나 놓으십시오. 갑자기 이 시를 공부한 지 꽤 오래됐으면 앞에 뭔가 빠져있음이 느껴질 텐데 짐이에요. 짐. 그 우리 남편이 들고 있는 짐을 어느 곳에나 놓으세요. 그러니까 뭐야 너무 부담 갖지 마. 단순하게 봤을 땐 그겁니다. 이 남편이 지금 시장에 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약간 행상인이겠지. 행상 상인이야. 그럼 물건 팔려고 뭔가 잔뜩 지고 갔을 텐데 여보 너무 무겁지? 그거 놓고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짐을 뭐 가장의 무게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 먹여 살려고 너무 고생하는데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다 좋은 해석입니다. 그 다음 어기야 내 가운데 점구를 실라. 자, 내도 체크해 놓자고. 이 내 해석도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내 가운데 내. 이 내를 단순히 그냥 화자 나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가는 데가 점그롤 쉐라. 쉐라 또 나왔지? 아까 봤죠? 쉐라 뭐 말까 두렵다. 점그다는 저물다의 옛말이에요. 날이 저물다 할 때 옛말이 점그야. 저물. 그러면 붙여서 해석하게 화자로 가볼게. 내가 가는 데가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려워. 조금 이상하죠. 문맥상 조금 어색하죠. 지금 남편 걱정하다가 내가 가는 데가 저물까봐 두려워.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내 님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님을 빼먹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님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사실 자연스럽고 이게 공식 해석이긴 해요. 내 님이 가는 곳이 어두워질까봐 두려워요. 이게 사실 문맥상 제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번 수능특강 사용설명에서는 세 가지 해석 다 실어놨더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는 우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나 함께. 자 각각 해석을 봅시다. 이건 뭐냐면요. 배움과는 다소 적극적인 화자가 나와요. 무슨 말이야? 화가가 아니라 화자. 내가 가는 데가 저물까봐 두려워. 아니 네가 가는 곳이 날이 어두워진 거랑 뭔 상관이야? 배움 가려고 하는 거지. 남편이 잘 있나? 배움 좀 가려고 하는데 배움 가려는데 날이 어두워서 좀 무섭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잘 갔다 와. 요런 얘기가 나와요. 조금 미묘해지죠 또. 내 님으로 간다면 그냥 기본 해석입니다. 막 순수한 님에 대한 걱정이에요. 남편 걱정. 이거는 미래 걱정입니다. 자기 맨날 이렇게 위험하게 시장 가서 맨날 행상이나 하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혹시 어두워지면 어떻게 할까 좀 걱정되긴 해. 그러니까 몸 관리 잘해 라고 결국엔 남편 걱정인데요. 좀 더 거시적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해서 확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하게 돼요.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자 끝났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아무래도 핵심은 달이에요. 달. 맨 처음에 있었던 달. 달한테 그럼 다시 보니까 달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높이곤 도드샤라고 돼 있었죠. 이 말이 이제 왜 나왔는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달한테 높이 돋달라가는 거야? 점그를 쉐라. 어두워질까봐 두렵거든. 그러니까 달이
환하게 비춰줘서 내 님이 있는 곳이 어두워진 곳을 비춰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내가 오버한 김에 조금 더 오버해 볼게요. 만약 아까 그 증대를 술집으로 해석한다면 달 보고는 왜 높이 떠달라고 한 거예요? 라고 하면 걔가 딴 데 갔나 안 갔나 내가 좀 제대로 보려고 감시하려고 막 이런 식의 막 추가적인 해석도 가능하기는 해요. 보기 조건에 따라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다뤄지는 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무조건 보기에 따른 조건부가 가득 붙을 거예요. 그런 조건들을 좀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오른쪽 1 같이 봅시다. 자, 1번 보세요. 다른 기원의 대상으로 좋아요. 기원 뭔가 원하고 있어요. 화자의 정서 이입 X. 정서가 이입됐다는 거는 달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달은 지금 무슨 정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한테 소원을 빌고 있는 것 뿐이지. 의인화는 맞지만 정서, 감정이입은 아닙니다. 선지 2번. 저제 화자가 남편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맞습니다. 남편이 지금 시장에 가 있다. 아니에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맞고요. 세 번째, 시로역구를 통하여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안 됩니다. 영 조건은 의미 없이 호흡을 돋우기 때문에 시의 주제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시의 주제랑 아무 의미가 상관이 없습니다. 흥만 주는 거예요. 운율감, 리듬감, 음악적 효과만 담당합니다. 다음, 가시리. 원래 연계교재에 이렇게 교과서 기본 작품을 잘 안 실어 놓는데 올해는 좀 많이 실었더라고. 내실려나 봐. 아니 최근에 가사를 너무 많이 내셔서 교과서 가사 3위이고 관동이고 아우 지겨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옛날 고대 고려가요 쪽으로 좀 잡으셨나 봐요. 해놓아야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고대 고려가요 중에 무조건 나오고요. 올해는 고려가요가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면 이게 왜 이렇게 실현지는 저는 사실은 알아요. 비판을 좀 받았어요. 무슨 비판이냐면 우리 기출 열심히 훈련했죠. 기출 작품 다 고전 문학들 사실 다 뭐야? 고전소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봤던 고전소설 다 어느 시대 거예요? 조선 거예요. 여러분들이 푼 그 시가 시조 가사 뭐 어부단가 어부가 이번 불평도 그렇고 가사 문학도 그렇고 상충곡도 그렇고 다 어느 시대 거야? 조선 거거든. 근데 이게 이 문학은 고전 문학은 이 역사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학파가 또 이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사 이쪽 전공을 하려다가 담당하는 교수님이랑 틀어져 갖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국어 깔짝거리고 있는데 미안하다. 근데 지금 최근의 비판이 뭐냐면 너무 최근 문제가 너무 조선 시대로 편향되어 있다. 조선밖에 안 나오지 않냐. 이거 국어사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선 이전의 문학들도 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작년 수능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 살짝 뭐 나왔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밸런스를 위해서 시조 가사에 치중하기보다는 고려가요와 고대가요까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지가 여기 수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서 뭐 수특에 잔뜩 깔려 있는 줄 알아요? 작년 수특 수안에는 향가 잔뜩 깔려 있었어요. 향가 별게 다 깔려 있었어. 근데 올해는 고려가요니까 좀 준비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가시리 가볼게요. 고려가요 볼게. 고려 때 불렀던 거네. 자, 가시리 있고 빠밤. 이 나는은 여음입니다. 나는 여음. 달이고 가시리 있고 빠밤. 이 나는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음이에요. I am. 나는 그게 아니야. 그냥 빠밤이야. 가시리 몇 음본지 잠깐만. 음보에 대한 얘기 하나 합시다. 안 나오지만 나오면 당황하니까. 음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플로우 타기로 했나 가서 삼음보 아니면 사음보밖에 없어요. 한국문학은. 이음보 없나요? 이음보 두 개 뭉쳐서 사음보라고 합니다. 오음보 없나요? 없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부터는 3문이에요. 그러면 삼음보 아니면 사음보거든. 이거 그냥 외워버리라고 했었습니다. 고대가요 몇 음보? 3, 땡. 4. 땡. 음보는 한글로 기록되어야만 존재합니다. 고대가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자로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나중에 번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음보를 배정하지 않아요. 신나는구나.
향가는 올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향가 기억하시나요? 향찰로 쓰여진 신라 때 나온 문학 계열이에요. 향찰 몇 음보? 향가 몇 음보? 향가 몇 음보? 잘했습니다. 음보가 배정이 안 돼요. 왜? 향찰로 기록된다고. 근데 향찰은 한자예요. 그래서 음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음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 그 다음 나온 작품인 고려가요부터는 이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고려가요. 자, 순서를 쓸게. 시조, 그리고 가사, 그리고 계속 기부조 깔렸던 민요 정도 봅시다. 일반 백성이 부르면 3음보, 지배층이 부르면 4음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배층이 즐겼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제일 쉬운 거는요, 작가를 보면 돼요. 다행히 시험지에 어떤 작가의 작품인지 작가도 써줘요. 자, 가실이 누구 거야? 자주 봤던 형이죠. 네,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은 일반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음보. 시조와 가사는 공부 저랑 했으니까 알겠지만 사음보입니다. 작가 이름이 떡하니 써 있어요. 오늘 가사도 몇 개 볼 거예요. 박인모 막 이렇게 써 있어. 사음보예요. 민요 작자 미상이야 당연히 상음보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네. 이건 뭐예요? 없어. 음보가 배정이 안 돼. 한자로 써져 있는 거는. 한시는요 말할 것도 없죠. 한자시니까. 네. 그래서 음보는 요렇게만 알아두면 끝나요. 가서 홀로 타지 말고. 내신 하실 때 열심히 외우지 않았나요? 사실 그냥 이렇게 외우고 끝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알려준 거야? 작자 미상, 작자 미상. 여기는 떡하니 세 글자 이름이 있어. 이름. 이렇게 하시면 음보 끝납니다. 음보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저번에 보니까 이감 거기 나오더만 간슬개 지금 음보 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푸냐고 질문하셔. 그러면 이거 3원본데 어떻게 3원보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줄부터 다시 볼까? 가실이 있고 이렇게 3원보입니다. 발이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이 마지막으로 나왔고 이제 더 이상 11년째 안 나오고 있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풀어봤어요 저랑. AABA예요. 기억나세요? 이거 11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 봐도 가실이 A, 가실이 있고 A, 발이고 B, 가실이 있고 A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은 거 반복인데 중간에 B 하나 변주주는 패턴 그냥 한번 봐주시고요. 위 증질과 대평성대라고 이제 삼행이 되어 있네요. 이거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앞에 정읍사랑 가실이랑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문제가 생겨요. 왜? 아까 정읍사에 있었던 후렴구는 의미가 없었죠. 자, 위증질과 대평성대. 자, 위증질과 됐어. 대평성대. 이거 뜻이 없다고 보이십니까? 뜻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거는 후렴구인데. 아니 그러면 여음이 아닌가요? 여음구 아닌가요? 여음구, 조음구 맞아요. 아니 아까 여음구, 조음구는 의미 없다면서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뜻이 남아있어요. 대평성대? 자, 대를 태로 바꾸면 됩니다. 둘이 같은 한자예요. 대는 이렇게 쓰고요. 태는 여기다 붙이던가? 아니 여기 맞냐? 여기다 붙이면 개지. 조심해야지. 같은 글자예요. 둘 다 크다, 빅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자이언트냐 빅이냐 그 정도 차이인데 어쨌든 태평성대랑 똑같아요. 뭐야? 우리나라 평화롭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있지만 본문 내용이랑 관련 있나요? 가시리는 가십니까야. 가십니까? 발이고 날 버리고 가십니까? 우리나라 평화롭습니다. 뜬금없잖아. 됐지?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이가 아니라 의미가 본문과 관련 없이로 가야 돼요. 자, 의미 관련 없이 존재하는 후렴구, 여음구, 조음구입니다. 됐죠?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 내신용어로 용어 쓰자면 궁중음악 편입 증거래요. 궁중음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생긴 거. 그냥 그거예요. 임금님 이제 술 먹을 때 트는 노래가 된 거거든. 임금님이 이제 회식하고 있는데 노래 좀 틀어줘.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클래식 틀면 술맛 떨어지게 뭐야 유행가 틀어줘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유행가 빨리 적어온 거야. 근데 그냥 넣기엔 뭐해서 중간중간 임금님 만세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넣어줬다. 궁중만 편히 친 거. 회식 자리에서 친 거예요. 자, 그 다음 날러는 나보고는 어찌 살라하고 어찌 살라하고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하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빠밤. 자, 됐지? 넘어갈게. 원망이 나와 있어요. 다음
잡사와 두어리만은 한. 자, 의미를 잘 보세요. 어휘만 체크하자고 했어 오늘. 잡사와 잡아두고 두어리만은 두고 싶지만 이렇게 번역하고요. 뒤에 있는 나나는 마찬가지로 여음입니다. 여음이에요. 여음. 신경 안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선하면. 자, 어휘 알아두세요. 서운하면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서운하면. 아니 올 쉐라. 아이고 지겨워. 쉐라 또 나왔죠. 아니 올까봐 두렵다. 서운해하면. 물어볼게요. 왜? 정서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 나와요. 서운하면. 이 선하면의 주체는 화자야 대상이야. 대상이에요. 내가 서운해하면 안 올까봐 두렵다가 아니라 내가 막 잡아주고 싶은데 님이 왜 이래 서운하게 안 와 이럴까봐 내가 못 잡겠다는 뜻이에요. 됐을까요? 선하면의 주체, 정서 주체는 당연히 출제 메커니즘 때문에 챙겨둬야겠죠. 선하면의 주체는 대상입니다. 화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서운해하면 땡이야 땡. 님이 대상이 서운해하면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잠깐 두려워서 셰라 뭐뭐 할까 두려워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마지막 셔로님. 자, 셔로는 서러움인데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로 또 가능하답니다. 옛날 노래라서 이게 가능한 거야. 나 딱 내 내신용 그런 거 말고 딱 설명서에 있는 것만 얘기할게. 딱 설명서에 있는 것만. 셔로는 자, 기본적으로 서러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냥 서러움을 번역하면 돼요. 서러움님, 서러움님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 세 개나 있네. 이렇게 두 개. 수투개는 두 개. 설명서에 두 개만 있었어. 두 개만 썼어. 세 개 안. 셔로는 이렇게 돼 있대요. 서러운 님. 아까 님도 서러운 거야. 그러면 뜻이 어떻게 돼요? 서로 싫어서 이미 날 차버린 거야? 그게 아니라 이별의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님도 지금 떠나기 싫어요. 근데 님도 어쩔 수 없어. 뭐 돈 벌러 가시나? 어쩔 수 없어. 나도 서러운데 어쩔 수 없어 해서 서러한 님을 보내주는 거. 님이 서러운 주체가 되는 거야. 주체 님. 근데 나를 서러워하게 하는 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별의 상황이 전제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지. 이미 지금 나를 참은 거야, 참은 거. 그래서 이별이 상황이 아니라 요거는 여기다 쓸까? 주체가 하자. 내가 서로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별하고자 하는 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의도해서 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얘가 또 삐질까봐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됐죠? 다음 가시는 듯 도쇼오쇼쇼. 이거는 가시는 듯 하면서 돌아오세요. 가시는 척 하세요. 그게 아니라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라고 번역합니다. 정리해 보시고요. 이 가시대의 특징은 교과서에 따르면 교과서 국어교과서 출판사 천재박과 비상 박인수에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1학년 교재 중에는. 근데 거기에 공통적인 성은 뭐냐면 바로 소극적 여성이래요. 이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여성이 깔려 있다고 하고, 정리되셨으면 오른쪽에 1번 문제 같이 봅시다. 세상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직접 감각할 수 있게끔이란 뜻이잖아. 직접 제시가 감각, 구체 이쪽이잖아. 이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연이 원망이 직접 드러난 부분이에요. 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이 정도면 직접 말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제시 맞다고 취급하면 되고요. 두 번째, 화자는 이별 상황에서 지속적인 기다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낚이기 쉬운데요, 소극적이지만 기다린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X입니다. 왜? 빨리 돌아와지 기다릴 게는 없어요. 빨리 돌아오래요. X입니다. 세 번째,
화자는 질문의 반복을 통해 네, 가실이 있고 다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이별상어 항의. 정말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다음. 자, 유류분제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네요. 유류분제도 기억나세요? 상속계시.